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 지금 나를 향해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정말 감정이 끝난 걸까? 우리는 흔히 이별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많은 이별은 끝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벅차서 잠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잠시 도망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후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후회는 언제 찾아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단순히 위로나 희망 구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이 다시 흔들리는 과정을 감정의 눈으로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진짜 감정이 끝난 사람은 아예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연락도, 그리고 확인도, SNS도 전부 닫아버려요. 그런데 후회가 시작된 사람은 묘하게 다릅니다. 말로는 이제 진짜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눈은 계속 머물러요. 스토리를 보고 좋아요 눌렀다가 지우고 괜히 상태 메시지를 바꾸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댓글을 읽어요. 이건 감정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봤다는 건 아직 놓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이 완전히 끝난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는 사람은 봅니다. 왜냐면 마음속 한 켠이 아직 당신에게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감정을 억눌렸던 사람은 결국 터집니다. 떠날 때는 담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담담함이 자기 자신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었나?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건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잠시 덮여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정을 버릴 수 없어요.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때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덮어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터집니다. 그게 바로 후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후회가 시작된 사람은 늘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을까? 내가 사라지면 진짜 끝날까? 이건 자기 감정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테스트의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매한 말로 메시지를 남기고 갑자기 사진을 바꾸고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단 하나. 당신의 반응이에요.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는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반응 속에서 자라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돼요. 감정을 건드릴 자극이 사라지면 그제야 그 감정의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안에 멈춰있던 감정이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대부분 여러분이 조용해졌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매달리고 울고 감정을 흘리던 그 시기에는 후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게 돼요. 진짜 끝난 걸까? 이 불안이 바로 후회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 편해졌다. 아, 나 자유야. 하지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잠깐의 해방일 뿐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감정을 눌러버린 사람일수록 그 반동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폭풍이에요. 그래서 떠날 땐 시원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허전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혼란스러워져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그 혼란이 바로 후회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후회를 느낀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눌러요. 이러면 안 돼. 또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후회는 조용히 옵니다. SNS를 막 눈팅하거나 주변을 통해 소식을 듣거나 별것 아닌 이유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건 이미 감정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반응하면 그 사람은 다시 안심하고 멀어집니다. 아직 나 좋아하네. 그러면 다시 긴장이 풀리고 감정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후회는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별의 원인을 늘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무거워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건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친 감정을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회예요. 그래서 후회는 감정의 부활이 아니라 감정의 귀환이에요. 그때 느끼는 공허함, 미련, 자존심, 궁금증이 뒤섞이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감정을 회수하는 거예요. 계속 주던 감정, 쏟던 마음, 보내던 메시지, 붙잡던 기대를 전부 걷어들이세요. 그래야 상대는 처음으로 감정의 공백을 느낍니다. 사람은 진짜 잃어보기 전에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후회의 구조예요. 후회는 붙잡을 때 생기지 않고 비워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멈추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진짜 끝난 걸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고 미련으로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감정이지 책임이 아닙니다. 후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바뀐 사람은 후회 대신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후회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를 유도하려면 상대의 감정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규정을 깨야 돼요. 그들이 익숙하던 관계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울고 매달리고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조용하고 단단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제는 아무 말이 없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당신을 떠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게 진짜 후회의 시작이에요. 결국 가장 강한 후회는 여러분이 변했을 때 옵니다. 예전에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평온한 모습. 그게 그 사람의 기억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땐 내가 떠났는데 왜 지금은 오히려 저 사람이 평온하지? 그 혼란이 후회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정지가 아니라 감정의 정체예요. 여러분이 흘러가면 그들은 따라와요. 감정은 멈춘 사람 곁에 남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후회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라 감정을 피한 거라면 이제는 그 감정이 다시 그들을 찾아갈 때가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자리에서 평온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땐 떠난 게 아니라 이룬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후회의 정점이에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뀔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방향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멈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나가세요.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흘려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망가뜨린 걸 되돌리고 싶어지는 존재거든요. 그 마음이 후회를 만들고 그 후회가 다시 사랑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지 말고 흐르세요. 감정을 막지 말고 흘리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나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그 흐름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사랑은 끝나도 감정은 남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상대의 연락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고 그 시험은 여러분이 예전처럼 흔들리는지 아니면 이제는 달라질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떠난 사람은 여러분이 여전히 제자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불안은 사라지고 후회도 멈춰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돼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흘렸던 감정이 방패처럼 그 사람을 보호해왔어요. 여러분이 아파하고 매달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멈추자 그 방패가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선명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유 없는 톡, 별 의미 없는 안부, 뜬금포 사진, 의미심장한 상태 메시지.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하나예요. 너 아직 거기 있어? 거기 있니? 이 질문에 그 사람의 불안은 즉시 사라지고 관계는 다시 옛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평온함을 유지하면 그 평온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침묵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가 있든 없든 난 괜찮아. 네가 있든 없든 나는 괜찮아.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떠났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후회의 절정입니다. 후회는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잃은 거였구나. 이 깨달음을 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미련이나 그리움이 아닙니다. 두려움, 불안, 아쉬움, 자존심의 붕괴, 그리고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지는 충동.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사람은 자신도 예측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진심처럼 굴기도 하고 과거의 기억을 꺼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이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모든 감정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상실의 공포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야 진짜 재회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가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성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는 늘 이렇게 움직여요.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지고 먼저 중심을 잡는 사람은 이깁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회수한 그 순간 상대의 감정은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후회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감정이에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받아줄 의무도 없고 그 감정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단단해질수록 그 사람의 후회는 더 깊어지고 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합의로서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지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이기는 거예요.